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뭘까?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주변에 제 영상을 이제 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빠르게 이제 초급자를 떼야 될 거고, 이 초급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주말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웬만한 주식책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가 다 이해되지 않을까. 대부분이 90%는 이해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주가라는 거는 이 실적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EPS 곱하기 PER 또는 뭐 BPS 곱하기 PBR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실적도 변하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변하지 않으면 주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둘 다 변하지 않으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건데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이 주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적인 지표들을 막 찾아내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수출 데이터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특정 품목의 수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이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변화가 좋아지고 있는지 또는 변화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 또는 원재료, 뭐 원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원가에 따라서 판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판가 자체에 대한 어떤 가격 데이터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미공개 정보는 공급 계약이에요, 공급 계약. 어디서 뭐 나온다더라, 수주 나온다더라, 대박 터진다더라. 이러한 이 공급 계약이 결국 수주 잔고와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주 잔고가 뭐 서비스라기보다는 분기 보고서나 이런 사업 보고서에 표시를 해주는 기업도 있지만 표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이제 매출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을 애널리스트들은 또 탐방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면서 내가 이 회사 100억 벌 것 같았는데 다시 갔다 와 보니까 110억을 벌 것 같아. 이렇게 이익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이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 실적과 연동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 기본적인 투자자들은 이 실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돼서 이 실적이 어떻게 되고 공급 계약이 어떻게 터질 것이고 할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만 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봅니다. 이거 공급 계약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떤 공급 계약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성장을 할 거고, 그 성장이 가파를 것이냐, 안정적일 것이냐, 또는 그 성장이 이 성장의 이제 변동성이 좀 안정적일 것이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는 실적 변동성이 크고, 실적 변동성이 낮은 기업 대비해서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변동성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이거 위주로 봐요. 이거 위주로 보죠. 그리고 또 이제 고객사가 이제 다변화되어 있느냐, 이것도 노란색을 칠해야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두 개가 연관지어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가늠을 하는 거죠. 가늠.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실적도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 얼마다 알 수가 없어요. 미리 내부 정보를 빼지 않는 이상. 그것도 확정 실적이거나 조만간 발표될 실적만 아는 거지, 아주 장기적인 실적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도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담당자도 모르는 거를 우리는 추정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추정이 확실하냐 덜 확실하냐, 이 싸움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그 이외에 밸류에이션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뭐 경기에 대한 선행지수, 장단기 금리차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경기 선행지수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같이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점점점점 표시해놨잖아요. 또 다른 것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실적에 영향 주는 것들, 밸류에이션에 영향 주는 것들, 그 변화가 어디가 이제 핵심이냐, 또는 정부 정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쪽 시장이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은 밸류에이션 좀 높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2020년도처럼 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확 풀어가지고 아예 밸류에이션이 다 같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또 비슷한 기업,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애가 해외에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갑자기 성장 포텐셜이 터져서 미국에서 먼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됐다. 그러면 한국도 이 유사한 기업들이 재평가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느냐. 결국 비교를 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식책들은 이걸 이제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장점들의 설명을 하죠. 대부분이 실적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그 실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이런 개괄론적인,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죠. 핵심은 이게 어디가 변화하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고, 2022년도는 이 수출 이런 변화율, 여기서 생기는 변화율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거는 여기잖아요.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장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박살난 거고, 최근에 뭐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전체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을 같이 끌고 내려간 거죠. 그게 이거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금리가 뭐 하이어 for longer 해가지고 뭐 올려놓고 멈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실적이 박살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적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는 것들로 시장은 자꾸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성장에 대해서 목마른 어떤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의 변화는 2023년도에는 금리의 변화는 그렇게 유동성의 축소는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이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좀 베팅을 할 것이냐, 실적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 관련된 밸류에이션에 베팅할 것이냐, 이런 건데, 요거는 이 화면은 제가 뒤로 보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시장에서는 그러면 주식택들은 이제 가치주를 하자, 성장주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 이제 모든 주식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다 이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는, 자, 매크로를 왜 보냐면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크로가 굉장히 나빠지거나 굉장히 좋아지면 밸류나 이런 이쪽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서로 간에 이쪽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이 매크로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작동 안 하고 당연 모멘텀도 작동 안 하고 수급도 작동 안 하고 차트 전략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에 모두 종속된 어떤 시장이 되는 거죠. 이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게 매크로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면 어디가 더 변화를 많이 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럼 매크로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 매크로의 변화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개별 주식을 볼 때 밸류도 보고 거기에 추정이 되는 어떤 모멘텀들도 보고 수급도 보고 차트도 보고 점수를 골라서 종목을 딱 선정을 하는데, 매크로가 너무 많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가 지금은 2022년도에는 너무 이제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던 종목들에 대한 그 투자 논리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고, 2023년도에는 매크로의 변화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 안 좋았던 금리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오히려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턴하고, 다만 그 와중에 이 전체적인 어떤 경기가 불어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나서 경기가 나빠지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나빠지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매크로 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구간에서는 매크로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장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매크로가 작년처럼 급격히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퀀트의 어떤 전략들이나 마찬가지인데, 퀀트나 일반적인 투자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고르든지 내가 어떤 부동산을 고르던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배우자의 조건들이 있겠죠.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재력도 보고. 그 똑같은 겁니다. 주식을 고르는 것도, 자, 매크로가 너무 심해서 이러한 포인트들, 팩터들을 보는 게
영향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고, 매크로가 너무 심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면 현금을 내가 좀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 지금도 이제 매크로가 그래도 2023년도에 2022년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주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적어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2022년도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낮출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극단값을 원합니다. 극단값. 그래서 이 3D적인 종합적인 사고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종목을 한 100개를 알고 있다면 그 100개 중에서 밸류에이션에 다양한 밸류에이션이 있죠. 12개월 예상 PER 또는 확정된 실적 기준으로 PER, 뭐 PBR, PBR, 확정 실적 PBR, 예상 PBR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들이 있을 거예요. 보는 밸류에이션이 다 다를 겁니다. 그 밸류에이션이 전체 100개 중에서 몇 등이냐.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이 있어요. EPS 추정치, 영업이익 추정치 또는 확정된 실적의 어떤 변화율 이런 것들로 점수가 몇 점이냐. 너는 등수가 몇 등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우리가 이제 그 장학금을 한 명한테 줘야 되는데 너는 이 밸류에이션 학과에서 몇 등이냐? 저는 5등입니다. 너는 모멘텀 쪽에서는 몇 등이냐? 저는 1등입니다. 너는 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냐? 저는 몇 등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저는 뭐 한 10등입니다. 너는 차트가 내가 판단하는 차트 기준으로 너는 등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12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4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4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평균 등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평균 등수가 가장 이제 낮은 애들, 가장 이제 등수가 좋은 애들을 고르는 거죠. 이게 이제 극단값 찾기 놀인데 이 극단값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종합적인 사고로 해서 극단값을 찾기가 힘드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놈이 밸류에이션 등수가 엄청 좋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나머지 그 과목에서 점수가 나쁘더라도 시장에 먹힐 수가 있죠. 워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이거 하나만 보고, 모멘텀 투자자들은 어떤 모멘텀 투자자들은 이거 하나만 보고, 또는 이제 좀 그나마 좀 보는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을 마음속에 이제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의 어떤 등수가 있고 그 등수가 정확하게 몇 등이다라고 뿜어져 나오진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 100개면 그 100개 중에서 얘가 밸류도 낮은 편인데다가 모멘텀도 굉장히 강한 편이야 라고 이제 발라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좋아 보여 라고 이제 하는 거고, 또는 이제 수급도 보고 차트도 보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지표를 통해서 가장 좋은 놈이야를 뽑는 게 이제 주식인데, 이거를 하기가 힘드니까 대부분의 어떤 책들은 밸류에이션만 설명합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가장 극단값에 있는 놈을 찾으면 요 나머지가 통하지 않아도 될 거야. 또는 모멘텀을 극단값에 있는 애들을 찾으면 나머지를 안 보더라도 될 거야. 또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하러 보냐,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차트라고 하는 거는 주가라는 거죠. 주가에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차트의 흐름만 봐도 극단값을 알 수 있을 거야. 극단값의 종목을 내가 발라낼 수 있을 거야. 또는 이제 뭐 차트에는 뭐 있고 거래량도 있겠죠.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트를 보는 사람, 또는 수급만 봐도 야 이거 수급 보고 이거 들어온 애들이 밸류도 보고 모멘텀도 보고 차트도 보고 들어오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 다 연관을 주지만 극단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곳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 자신의 투자 철학이 형성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좀 밸류가 싼 게 좋아. 나는 성장이 좋아. 나는 수급 있는 것들이 좀 좋아. 내가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는 기관의 어떤 관심이 난 중요하다 생각해. 또는 나는 뭐 차트가 추세가 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을 받아서 눌림목인 거 좋아. 나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막 고개 들기 시작한 걸 좋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내가 어디다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투자 철학이 바뀌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투자 철학이 안 통하는 게 매크로가 너무 나빠질 때, 그럴 때가 있다. 매크로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도 워킹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느냐, 어디가 더 많이 변화를 하느냐를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되죠. 여기서 어디가 많이 변화를 할까? 변화가 많이 있을까? 2022년도에는
이 금리가 매크로가 너무 나빠지니까 아예 박살이 난 건데 금리가 안 좋아지니까 밸류도 사실 올라가고 있었고 모멘텀도 떨어지고 있었고 수급도 떨어지고 있었고 차트도 나빠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고정된다. 변화가 좀 약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추세가 반전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수급이 붙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정치가 올라가는 쪽이 있을 것이고 그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미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여기에 있는 모멘텀들을 여기에 있는 팩터들을 더해서 마음속에 어떤 등수를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아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서 그 종목들 안에서 우선적인 거 골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배우자를 고른다. 그럼 그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30명을 만났으면은 그 30명 중에서 나하고 운때가 맞고 때가 맞고 내가 뭐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결혼할 만큼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인 거고 오히려 이제 배우자를 이제 잘못 고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한두 명만 만나가지고 고르는 경우에는 또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표본이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표본도 늘려야 되고 그 종목들을 놓고 수평으로 이렇게 놓고 업종의 어떤 업종끼리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종목끼리도 비교하는 이 비교 구분하는 거가 필요하고 처음에는 이 극단값을 자꾸 찾아내는 가장 이제 뭐 여의도에서나 이런 표현하면은 섹시한 걸 찾아내는 그 섹시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텐데 뭐 밸류가 싼 것도 있을 것이고 추정 이익이 이제 좋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빈집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외국인이 사고 있거나 기관이 사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어디가 이제 많이 변화하느냐. 어디가 많이 변화해서 지금 시장은 어디가 많이 변화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내가 어떤 쪽에 더 점수를 많이 줘서 플레이를 할 거냐. 지금은 이익 추정이 점점 실적이 나빠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또 이익 추정치가 워킹하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2022년도는 금리 영향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면은 이익 추정치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두 가지의 변화, 이 기본적인 주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 실적에 영향 주는 거, 밸류에이션에 영향 주는 게 있는데 이 투자를 우리가 고를 때는 뭐 밸류도 보고 모멘텀도 보고 수급도 보고 차트도 보고 근데 그중에서 내가 아는 거가 예를 들어 100개면 100개 중에 제일 극단값에 해당하는 게 뭘까? 그래서 보통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극단값에 고르는 걸 좀 어려워하니까 이 하나만 극단값에 있는 걸 고르게 되면 그나마 요게 조금 처지더라도 중간 이상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 이게 1등이고 이게 예를 들어 뭐 30등이고 30등이고 이게 한 30등이다 하더라도 요거 4개를 합치면 평균 등수가 22.75등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100개 중에서 상위 25%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조금 이제 내가 그 사고의 영역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사고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이거 볼 때는 이것만 보고 이거 볼 때는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볼 때 이것만 보고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고 이 종합적인 어떤 사고 능력을 확장시켜서 골라가야 되고 사람마다 어떤 데다가 많이 공부를 했던 영역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려. 나 밸류에이션만 봤으면 모멘텀 쪽도 좀 공부해보고 모멘텀만 봤으면 난 밸류에이션이란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수급도 붙는 것들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저는 이제 대부분 책들이 그래서 뭐 경기 선행지표나 이런 매크로가에 대해서 설명한 책들도 있는 거고 책이 다 이 부분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의 어떤 과거 스토리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책들도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사례 같은 거 막 설명하면서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저는 이제 변화가 가장 눈에 잘 뽑히는 게 뭐 이런 것들 가격 데이터들 수주잔고 이익 추정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적의 어떤 변화에 계속 보고 그다음에 매크로는 크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박살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IT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데이터가 이제 박살이 날 만큼 박살이 난 거잖아요 반도체는.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이만큼 박살 났으면 더 나빠질 건 없어. 그러면 이제는 회사가
뭐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면서 이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는 방향성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변화가 또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쪽에서도 야, 이게 경쟁의 어떤 강도가 약화되는 어떤 그림이 되는 거니까 밸류에이션도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제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의 주식은 실적도 나빠지고 밸류에이션도 박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나빠지는데 경쟁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뭐 밸류에이션도 디스카운트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주가의 핵심이고 종목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보고 있는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보는데 매크로가 너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면 이게 작동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크로가 너무 시장을 많이 주면 현금을 내가 좀 들고 가고 매크로가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면 여기를 봐야겠구나. 요거를 보고 내가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구나. 이 종목을 고르는데 뭐 배우자를 고르듯이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격도 보고 그 다음에 재력도 보고 요거 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찾자. 이걸 계속 습관화해 가면은 된다. 그래서 이걸 습관화하라는 게 결국 주식책들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책들 봐봐야 그냥 뭐 약간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약간 뭐 어떤 뭐 이 사람의 어떤 스킴에 대해서 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골격은 대부분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표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